반갑습니다. 오늘은 5강 그 대면 수업 비동의 학생들을 위한 추가 대체 학습 프로그램입니다. 어떤 이제 수업 진행 방식 및 자동차 용어 퀴즈 중심으로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뭐 2학년하고 3학년하고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원투로 이루어져 있고 여러분들도 보고 충분히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어긋나는 학년이 다르다고 해서 수업이 다르지 않고 다 연계돼 있고, 그래서 2학년, 3학년 둘 다 어떻게 보면 자동차 용어에 대해서 다 퀴즈를 똑같이 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동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학년들을 얘기해 줄 거예요. 그러면 뭐 크게 뭐 다를 건 없는데, 일단 2학년 5강 때 했던 거, 대면 수업 때 저희들이 했던 것들, 그리고 3학년이 했던 거, 그런 것들을 차례대로 먼저 설명을 하고 1차 시에서 그리고 전반적으로 다 제가 1차 시에서 다 또 용어 같은 것도 이제 한번 읊어주고, 그리고 이제 2차 시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그 퀴즈를 냈던 거 중심으로 해서 좀 제가 몇 가지 먼저 이론을 한번 전체적으로 본 다음에 퀴즈에서 또 퀴즈 풀이까지 이렇게 한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2학년이나 3학년이나 똑같습니다. 뭐 별반 다를 건 없는데, 저희가 이 클래스 강의에서 다 얘기했던 것들을 이미 다 거기에서 확인하는 절차였기 때문에 어떤 새로운 새로운 어떤 유의 얘기를 꺼낸 것은 아니고, 여러분들이 다 익히 다 알고 있었던 얘기들을 한 번씩 되짚어보고 그런 것들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굳이 뭐 그런 생각도 좀 있는데, 그래서 이제 되짚어 보니까 2학년들 대면 수업 때는 먼저 2학년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조편성, 제 이제 기록에 보면 조편성을 이제 구성하는 것을 얘기를 했었고, 리서치 진행 방향, 주 부제에 관련돼서 말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주 부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뭐 이렇게 그런 확인하는 절차들을 대면 수업 때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프로세스 및 어떤 시험 관련, 그리고 성적 관련 해서 그런 얘기들, 수업 전반적인 얘기들 만나서 또 얘기할 수 있는 게 있고, 저희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던 얘기들을 우리 클래스로 다 했던 얘기들을 전반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시간, 그리고 또 대면 수업 자체에 어떤 뭐 실습을 하지는 않았지만 확인하는 그런 절차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성적, 여성적 레포트 제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남성적인 차, 여성적인 차 해서 레포트를 제출하라고 제가 그 이전에도 뭐 얘기를 했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거꾸로 보려나? 이런 식으로 레포트를 제출을 받았었습니다. 내용을 골라치면 뭐 개인이 생각하는 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남성적인 차, 여성적인 차, 해갖고 뭐 제출을 해라 했었었는데, 한 세 가지 본인이 생각하는 남성적인 차, 여성적인 차 세 가지씩 해갖고, 남성적인 차 세 가지, 여성적인 차 세 가지 해서 본인이 느끼는, 또 남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여학생이 바라보는 시각, 이런 시각차를 또 느껴보고 서로 공유하고 뭐 이런 그런 보통 자신의 시각에서 보는 그런 좀 약간 타인이 또 느끼는 감정은 또 다르구나. 차를 보는 시각이, 그 어떤 시각 차에 대한 우리 이제 비교, 서로에 대한 그런 거를 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수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그냥 제출을 받았죠. 대면 수업이 비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근데 여하튼 이제 읽어보고 이 친구는 이렇게 생각하는구나라고 이제 저희도 이제 미루어 짐작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차가 진화가 되겠구나. 이제 주 부제를 정하면 그래서 남성적인 차와 여성적인 차를 좀 조사해서 그 차가 어떻게 이제 방향이 나아갈지 그 비율 어떻게 보면 남성적인 차, 여성적인 차 어떻게 보면 그걸 섞어 놓은 건데 요즘 차들은 그래서 그런 식의 개념들을 어떻게 잘 버무리고 어떻게 보면 잘 표현들을 잘 넣어서 뭐 앞쪽은 좀 여성적이고 뒤쪽은 또 남성적이고 전반적으로 여성적인데 강해 보이고 걸크러쉬 같고 이런 뭐랄까요 느낌적인 느낌들을 이제 버무릴 수 있는 능력들을 보기 위해서 한 켠에 치우친 남성적, 여성적 이런 느낌들을 여러분들한테 조사를 해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5강 때. 예. 그리고 3학년 같은 경우에는 2학년은 뭐 이 정도로 수업에서 조편성, 리서치, 진행 방향, 주부제 그리고 이제 자동차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고요. 할 거라는 것은 이제 얘기해 줬었고 5강이니까 저희가 13강 때 설명을 아마 했었죠. 프로세스에 관련해서. 그래서 이제 시험 관련해서 했었는데 레포트로 제출을 받을 거고요. 그때 이제 했었고 그런 얘기들을 5강 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적 관련 남성적, 여성적 레포트를 제출을 제가 했다고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기록에. 아마 그 비동의 학생들은 제출을 하시기 바라고 했으면은 뭐 별반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세 가지씩 비동의 학생들은 제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5강 때 3학년들 이제 3학년으로 넘어가서 3학년들은 이제 팀 재설정 왜냐하면 그 군대를 간 학생들도 있고 또 수업을 안 듣는 학생도 있습니다.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그리고 새롭게 또 듣는 학생들도 있고 또 뭐라 그럽니까 그냥 이렇게 듣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복학생인데 꼭 한두 명씩 있습니다. 제 수업에는 한 명 정도가 매년 그렇게 있었습니다. 매 학기마다. 그래서 팀을 이제 재설정해야 되고 3학년 같은 경우 지금 3학년 얘기입니다. 그리고 팀당 어떤 외곽 디멘전을 먼저 떠오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3학년 수업은 이제 디멘전을 먼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스케치 뭐 쭉 알죠? 2학년, 3학년들도 뭐 다 아는 얘기들일 거야 이제는. 그래서 2학기 때,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때는 아이디어 스케치까지만 딱 끝내고 그 리서치에 관련돼서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는 2학년 2학기 때는 그 1강이 되죠. 그리고 3학년 1학기가 2강이 됩니다. 그래서 그 2강 그러니까 그 2 운송기기 크레인 모델링 2가 되죠. 그래서 2에서는 디멘전을 바로 시작합니다. 리서치에. 그래서 디멘전을 하고 나서 이제 크레인 모델링 스케일 모델을 만들고 그 이후에 그 다시 거기에다 집어넣는 여러분들 그 포트폴리오에 그 사용자 분석 리서치에다가 이렇게 파일을 해서 집어넣는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됩니다. 그 순서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그 3학년 이제 2 여하튼 운송 크레인 2에서는 디멘전을 제일 먼저 띄고 나서 이걸 제출을 먼저 받습니다. 그래서 3학년들도 이제 2, 3학년 같이 듣기를 원해 지금 얘기가. 그래서 외곽 어떤 아웃라인 있죠? 이 외곽에 관련돼서 총 외곽 라인들 이것들을 먼저 그 프로포션에 대한 값들을 먼저 이제 디멘전을 먼저 떠오기, 제출하기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했습니다. 5강 때. 그래서 또 디멘전 설정 방법도 설명을 했는 모양이에요. 디멘전 설정 방법. 뭐 전 휠베이스는 어떻게 되고 전장, 윤거 뭐 이런 것들 있죠. 프로포션에 대해서 윤거, 주거 뭐 이런 것들 다 있잖아요. 주거. 용어 이제 조금 이따 할 건데 여하튼 하기 전에 이런 설명들을 제가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별다른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이제 첫 대면 수업이다 보니까 5강이니까 또 11강 때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굳이 뭐 그렇게 만나서 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비동의가 또 발생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내가 5강에서 부제는 어떤 수업 진행 방식 및 자동차 용어 퀴즈 중심으로라는 어떤 부제를 달았는데, 뭐 사실 5강 수업을 다시 대체해서 어떤 설명을 한다라는 게 시간은 많이 진화가 됐고 이제 종강을 이제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5강에 다시 설명을 하려니까 뻔한 얘기들이야. 여러분들이 다 경험을 다 했는데 굳이 제가 5강을 들춰서 했던 얘기를 이제 기록만 보고 기록만 이렇게 5강에 대면 수업 때 했다라는 것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뻔히 다 아는 이제 다 들었기 때문에 15강까지 그런 얘기다 보니까 이 시간을 어떻게 가져갈까라는 이제 생각을 하다가 지금 이제 자동차 용어 퀴즈 중심으로 수업 진행 방식 및 자동차 용어 퀴즈 중심으로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자동차 용어 퀴즈 관련해서 뭐 뒤죽박죽 할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어떤 기록을 한 것도 있겠지만 기록을 안 하고 그냥 퀴즈를 내다 보니까 이런 시간을 그 비동의 학생을 위한 그 제작을 하는 이런 것을 미리 좀 알았다면 제가 그 기록 뭐랄까요, 그 퀴즈를 냈던 것을 미리 제가 준비를 했을 텐데, 기록을 남겼을 텐데 지금 기록들이 다 좀 끄잡아낼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것은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를 한다면 제가 이번에 지금 설명할 것을, 그 퀴즈는 그닥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를 위한 문제일 뿐이지. 그래서 정확한 용어들을 안다면 그 퀴즈를 뭐 이제 퀴즈화 되어 있는, 문제화 되어 있는 것도 한번 받아서 보는 건데, 최대한 쉽게 냈으니까 3학년들은 조금 까다롭게 냈는데 2학년들은 최대한 쉽게 냈다라는 거, 그 점. 그래서 2학년, 3학년이 없고 똑같은 뭐 용어인데 그걸 뭐 쉽게 내고 어렵게 내고 어떤 좀 머리를 쓰게 만들긴 했으나 3학년들은. 그래서 자동차 용어, 그리고 뭐 그 어떤 그쵸, 자동차 용어에 속하죠. 뭐 페이스리프트, 모델 이어, 뭐 풀모델 체인지, 뭐 이런 것들, 뉴카, 뉴 세그멘트 카 뭐 해가지고 다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것도 레포트를 받았고, 그래서 그것도 자동차 용어로 어떤 통합을 시켜서 또 문제를 낼 수 있는 게 또 디자인에서 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잘 알 거예요. 그걸 다 퀴즈로 어떻게 낼 수 있는 게 출석을 위해서 내긴 냈으나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시험 문제로 나가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렇게 자동차 용어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을 들으면 차를 좋아한다 그러면 일단 뭐 좀 관심이 있으면 용어를 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어가 평생 가야 돼. 또 여러분들 평생 차를 끼고 살 거야. 남편이 됐던 본인, 남자가 됐던 여성, 남성이 없어요. 차를 모는 데 있어서. 여하튼 아니 뭐 가족 중에 그 차를 제일 이제 이렇게 뭐 얘기를 하다 보면 자동차 전문 용어들이 있기 때문에 그 용어들을 좀 잘 외우고 있으면 평생 가는 뭐 문제일 것 같아요. 얘기일 것 같아서 이것만은 기억하자. 그래서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계속 자동차 용어에 대해서, 제 수업은 다 까먹어도 좋은데 자동차 용어는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 그리고 이 디멘전을 보고 그 자동차 팜플렛, 차를 구매하실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차 맨 뒷장에 보면 그 디멘전이라는 게 있어요. DIMEN, SION 해가지고 자동차 이제 그 설계 도면 같은 거죠. 디멘전이라는 건 이제 축척도라는 얘기입니다. 축척도라는 건 뭐 이렇게 설계 도면 같이 이렇게 보면 됩니다. 제도상에 제도 있죠. 그래서 그리드가 있고 뭐 이렇게 우리 지금 다 했던 것들이기 때문에 뭐 3학년, 2학년들은 이제 약간 이제 좀 모를 수 있겠으나 차 팜플렛 보면 다 뒤에 디멘전이라고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디멘전도 좀 차를 볼 때 이렇게 보는 거구나. 차를 살 때, 구매를 할 때 디멘전이 휠 베이스가 여기고 전장은 여기고 전고는 여기구나. 뭐 이런 것들, 축거, 윤거 뭐 이런 얘기들도 있죠. 그래서 또 최저지상고, 그죠? 바닥에서 위까지, 범퍼 사이드 스커트, 이 범퍼 위까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또 띄운 차, 변종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요즘엔 차들이 어떤 새로운 형태 차들이 많기 때문에 어떤 전통적 그런 세그먼트 카, 전통적인 어떤 그 레벨링 카가 아니라 이제는 약간 뭐 새로운 SUV인데 쿠페가 나오고
이를테면 뭐 이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SUV가 또 CUV가 되고 CUV 쿠페가 있고 밴이 있고 여러 가지 형태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해서 그 디멘전에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또 차의 어떤 형태에 대해서 이런 것도 용어와 관련되어서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퀴즈에 제가 또 넣어서 여러분들하고 또 설명을 또 잠깐 할까 합니다. 자, 먼저 2학년, 3학년에 대해서 지금 그 5강 때 얘기했던 부분들 지금 제가 핸드폰에 언제나 기록을 해놓거든요. 수업 진행이나 진행 방식에 대해서 그것을 발췌한 것을 뭐 다른 얘기 안 했고 진짜 이 행동들만 했습니다. 5강 때.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명을 5강의 그 비동의 학생들은 설명이 됐을 거라고 보고 2학년, 3학년 부분 그리고 모르겠다 그러면은 뭐 언제든지 거기 문의 게시판에 알려주시면 될 것 같고 수업은 이번 주 토요일이니까 오늘이 14강이죠. 오늘이 며칠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토요일인데 14강 예, 지나고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가 종강이 되겠습니다. 예, 다음 주가 15강이 되죠. 예. 죄송합니다. 며칠인지 지금 알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제 자동차 용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전반적으로 그리고 2차 시대는 지금 1차시고요. 2차 시대는 이제 퀴즈를 좀 하나씩 남아 있는 자료를 가지고 좀 퀴즈화된 것을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는 게 있고 이해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빨간 점이 보이나요? 너무 흐릿하게 보인다. 보이긴 보이죠? 자, 먼저 앞에서부터 사이드 뷰를 한번 봅시다. 사이드 뷰를 한번 보면 여기 뭐라 그러죠? 보입니까? 빨간색 불빛 보이죠? 네, 그래서 본넷, 후드, 그죠? 그리고 뭐 일단은 그 휠 베이스부터 먼저 보죠. 휠 베이스, 축간거리, 그죠? 축거라고도 합니다. 휠 센터와 프론트 휠 센터와 리어 휠 센터를 길이를 얘기합니다. 프론트 행거, 범퍼, 일단 이 최대치와 이 프론트 휠과 거리를 프론트 행거, 리어 행거, 리어 휠과 최대치 텔게이트 끝단을 리어 행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전장, 여기 맨 앞에 범퍼, 라지에타 그릴이 제일 튀어나왔죠? 여기. 그리고 맨 뒤에 텔게이트 제일 튀어나온데 여기인가 보네요. 요 점. 이것을 전장이라고 합니다. 전체 길이. 전장, 긴장자 뭐 한문으로 뭐 그런 것 같아요. 전장이 됩니다. 그리고 전고, 바닥, 블랙 라인 있죠? 이 블랙 라인에서 이 루프, 제일 튀어나온 곳, 여기가 제일 높네요. 이것을 전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쭉 보겠습니다. 후드, 본넷, 후드나 본넷 앞에 이 구역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윈드실드, 앞유리, 윈드실, 그리고 루프, 그죠? 그리고 A, B, C 필라, 그리고 요것은 쿼터 글라스라고도 합니다. 그죠? 글라스가 하나, 둘, 셋. 그냥 사이드 글라스라고도 하지만 사이드 글라스라는 명칭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명칭이 따로 있진 않고. 근데 허나 이쪽은 쿼터 글라스라 그래갖고 창문으로도 쓰이지만 여기를 메꿔서
그 리무진 같은 경우에 여기에 무슨 그래픽을 좀 넣어서 쿼터 글라스를 뭐 색다르게 좀 고급스럽게 어떤 장식하는 그 역할도 해주는 곳이 바로 이 쿼터 글라스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ABC 필라 뭐 모르지 않죠. 그리고 리어 글라스, 그리고 스포일러, 자동차의 어떤 그 와류라고 그러죠. 차가 이렇게 공기 마찰 개수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이제 공학 용어라 좀 그런데 차가 달리는데 차를 좀 눌러주는 역할을 합니다. 고속으로 갈 때. 카이엔이라는 차가 있습니다. 그 차는 시속 90km인가 60km인가 저도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그때 차가 자동으로 이 스포일러가 튀어나온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보고 싶은데 못 봐서 지금 저도 좀 그렇긴 한데, 그런데 어떤 차들이 느낌이 좀 살죠. 돈을 좀 내고 싶다라는, 이 차를 구매하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들이 좀 있습니다. 또 고속용 차고 포르쉐죠. 포르쉐 SUV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카이엔 이런 식으로. 지금도 대기자들이 되게 많아요. 수입차인데도. 또 그린하우스, 이렇게 그린하우스 이런 걸 전체를 창문 1열이던 2열이던 그죠? 프론트 아니 그 첫 번째 좌석 운전석, 그 패신저석, 그리고 2열에 이제 또 뒷좌석이죠. 이렇게 보면 또 3열까지 있어요. SUV는 또. 그래서 여기를 전부 다 전체를 그 그린하우스 해갖고 어떤 창을 보는 뭐 이렇게 그린하우스 뭐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그래서 여하튼 용어는 그린하우스야.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어 글라스, 벨트 라인, 캐릭터 라인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강력하죠. 뭐 SM, QM인가 SM인가 뭐 그 르노 삼성 차량을 좀 많이 딴 것 같으네요. 디멘전으로 제가 설명을 일부러 드리는 겁니다. 디멘전 보는 방법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스케치를 굳이 안 하고 사진이나 이런 걸 띄워서 하는 것보단 디멘전을 보여드리는 게 여러분들하고 좀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뭐 큰 선들은 지금 뭐 그렇습니다. 캐릭터 라인, 리어 콤비 램프, 프론트 램프, 뭐 라지에이터 그릴, 뭐 에어 인테이크 홀, 그죠? 여기엔 포기 램프, 안개등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그 휠 아치 몰딩이라고 그러는데 휠 아치, 휠 하우스, 휠 하우스는 요 안쪽 바퀴가 들어간 안쪽을 하우스라고 그러고 휠 아치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휠 아치 몰딩 그러면 요 몰딩에 이렇게 붙는 차들이 있어. 옛날 차들은 요즘에는 그 없애는 추세인데, 그리고 뭐 이제 사이드 스커트, 스키드 플레이트라고 해서 밑에 또 이렇게 또 달아줍니다. 스키드들이 있습니다. 여기 하단에 들어가는 스키드 플레이트, 프론트 리어에 보면 이렇게 스키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스커트, 범퍼 이런 건 뭐 용어에 좀 넣지 맙시다. 뭐 아웃사이드 밀러, 야 백밀러 봐 그러지 말고 아웃사이드 밀러라 그럽니다. 정확한 명칭은. 해서 뭐 이렇게, 그리고 사이드 스커트 여기 가니쉬 부분이죠. 그리고 여기는 사이드 스커트 로커, 그리고 뭐 SUV 같은 경우 여기 사이드 스텝이 자동으로 나옵니다. 사이드 스텝, 발 밟고 올라가는 데 있죠. 발판 자동으로 들어갔다 나왔다. 뭐 요즘 업체들이 뭐 좀 성행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리어 쪽 테일게이트라 그러죠. SUV. 그리고 뭐 리어 콤비 램프, 뭐 RR 램프라 그러는데 요거죠. 리어 RR 램프, 리어 리플렉터 해서 어떤 반사가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용어들은 뭐 굵직굵직하게 뭐 루프 다 얘기했고, 또 프론트 쪽에서 보면 여기 있네요. 여기 뭐 그 스키드 플레이트 자리가 되겠고요. 라지에타 그릴 있으면 뭐 이건 전기차 같은데 여기 포개 램프가 있을 것 같고, 여기는 이제 프론트 램프가 있을 것 같고, 뭐 DRL이라 그래갖고 뭐예요? 그 뭐라나
있는데 뭐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LED 램프를 뭐 DRL 램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이제 휠과 휠 센터를 윤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타이어와 이 타이어 끝 이거를 전폭이라고 합니다. 전폭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요런 여기 이 위치에 이렇게 프론트 도어 판넬에 보면 여기에 뭐 가니쉬 있죠? 요 가니쉬 램프라 그래요. 이쪽에 있는 것들. 이것도 가니쉬인데 사이드 쪽을 왜 가니쉬? 예, 그렇습니다. 램프가 용어는 그렇습니다. 여기 카울 라인이라 그러죠. 이쪽 프론트 쪽에 보면 요 카울 삿갓 모양의 뭐 카울 라인은 이제 그 윈드실드 그 앞유리 비 올 때나 뭐 이렇게 씻어내죠. 그 감추는 그 틈을 얘기합니다. 숨어 있는 공간. 그 정도만 하면은 용어는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리어 보행, 전장, 전구, 머디가드, 뭐 흙바지라 그러는데 리어 범퍼에 보면 이렇게 살짝 나와 있습니다. 요 섹션에 자세히 보면 이렇게 해서 살짝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머디가드 역할을 하는데 옛날 차들은 아직도 머디가드가 달려 있습니다. 흙바지가 보통 리어에 많이 달려 있는데 리어 쪽 바퀴 뒤쪽으로 달려 있습니다. 프론트도 달려 있는 경우 있습니다. 트럭은 지금도. 요즘에 뭐 SUV 약간 그 승용으로 쓰는 차들은 보통 그냥 리어 그 범퍼 쪽에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서 사출물로 해서 머디가드 대체를 합니다. 좀 촌스럽다는 느낌도 있고 하니까 물이 튀지 않도록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처방을 합니다. 자동차 용어는 이 정도 해서 끝내도록 하고 펜더. 네, 요 휠하우스 위쪽을 펜더라고 합니다. 프론트 펜더, 프론트 휠 펜더, 리어 휠 펜더. 펜더 부분. 약간 근육질을 만들 때 그 휠하우스 위에를 좀 약간 이렇게 각을 잡는 옛날에 코란도 같은 형식이 되겠죠. 그런 식의 느낌들을 줘서 약간 벌크 뭐랄까요 그 벌크업된 차가 좀 근육질 머슬 분위기가 나고 이럴 때 많이 그 디자인 어떤 그런 걸로 한 번씩 써줍니다. 캐릭터를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프론트 오버행 다 했고 휠하우스, 캐릭터 라인, 벨트 라인, 필러, 점퍼, 윤거, 포고램프, 본닛, 윈드브러스 이렇게 해서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그 픽업 같은 경우에는 그 캡이라 그래서 그 앞쪽 프론트 여기서부터 승용 공간까지를 캡이라 그러고 이 박스 그 픽업 물건 실는 그 화물 공간을 박스라 그럽니다. 캡은 이제 그 캡 말 그대로 사람이 타고 보호해야 되는 어떤 캡 보호 구역이라고 하면 박스 뒤쪽은 화물 공간. 그래서 픽업에서는 그런 용어들을 또 쓰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정도 하시고 이제 또 2차 시에서 또 다시 만나서 퀴즈에 대한 설명들 한번 쓰지 않고 뭐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시에서 뵙겠습니다.